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의학과 윤정중입니다. 어, 여러분들 벚꽃 구경은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꽤 와서 지금 벚꽃이 아마 이제 다 끝물인 것 같아요. 이제 다 못 가신 분들 이제 끝난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제 벚꽃은 잊으시고 제가 가져온 건강 정보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뭐냐면은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런 거예요. 팔꿈치가 아픈 거죠. 이 팔꿈치 통증이 또 골프 엘보랑 테니스 엘보 안 들어보신 분 한 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좀 흔하기도 하고 내가 겪었을 수도 있고 뭐 내 주변 사람들이 겪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게 잘 안 나요. 안 낫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생기냐, 뭐 그냥 테니스를 쳐서 생기냐, 골프를 쳐서 생기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다른 운동들,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들 이런 거 즐기다면서 아플 수도 있고 또 뭐 직업상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운동도 하는 것도 없고 뭐 팔을 많이 쓰는 그런 직업도 아닌데 그냥 아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골프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은 딱 골프에 한정돼서 얘기를 했다라고 쳤을 때 지금 제가 KLPGA 그러니까 한국 여자 프로골프 협회죠. 거기서 의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죠. 뭐 프로 골프 선수들 부상 관리도 하고 뭐 매주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대회 열릴 때 투어 주치의라 그래가지고 선수들 다쳤을 때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파견을 시켜드리기도 하고 또 뭐 부상 예방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하는데 또 다른 사업으로 그 우리 동네 골프 주치의라는 사업이 있어요. 골프는 뭐 선수들도 많지만 워낙 즐기시는 그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플 때, 골프 부상이 생겼을 때, 좀 더 이제 골프 부상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지식이 많은 그런 의사들한테 치료를 받으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우리 동네 골프 주치라는 분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전국에다가 이렇게, 각 지역별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찾아보시면은, 가까운데 아마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분들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동네 골프 주치, 잠실 쪽 주치인데, 저도 이렇게 골프 치면서 아프신 분들을 그래서 많이 보겠죠? 근데 한 요맘때, 요 시기쯤에 골프 치다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아프냐라고 얘기를 해보면 겨울인데 지금은 봄이지만 겨울에 아팠던 것들을 아닌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겨울이라서 이제 필드를 못 가겠고 추워서 그러면은 내가 이 겨울 기간 동안 뭔가 내 골프 실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한번 수정을 해보자 또는 뭐 비거리를 늘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시작하시는 거죠. 뭐 슬라이스를 고쳐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목표를 가지고 연습을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이 치게 되겠죠. 열심히 하고 근데 열심히 한다고 그게 뭐 고쳐지나요? 잘 안 고쳐지죠.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돼서 화가 나고 그러면서 또 더 열심히 많이 치고 막 이러다가 통증이 생겼어요. 통증이 생겨서 이거 좀 낫겠지 이러고 좀 기다려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지금까지 아프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겨울이니까 한국에서는 못 치겠고 이제 해외로 나가자 그래서 뭐 동남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골프를 치러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 가면은 또 해외까지 갔는데 조금만 치고 오기엔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뭐 36홀씩 막 3일, 4일 이렇게 연장을 치고 다시 돌아오시죠. 근데 3일째, 4일째 되니까 이제 팔꿈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또 이제 돌아와서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해서 좀 있다가 다시 쳤더니 바로 다시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아프고 점점 심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이제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겨울에 참았던 거 이제 다 열심히 쳐야지 하면서 필드도 나가고 연습장도 가시고 그래서 많이 치면 칠수록 점점 통증이 올라오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요즘에 병원에 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런 분들의 그런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은 많이 쳤다는 거죠. 많이 했다, 많이 썼다, 그래서 아픈다. 그게 이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써서 아픈 이런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런 것들의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안 낫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 첫 번째로는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게 왜 이름이 다른지, 차이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거든요.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근데 그냥 염증이 생긴 건지 아니면은 막 파열이 생겨서 아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고, 그리고 오래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팔꿈치 통증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그림을 보시고 좀 전완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전완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요 팔꿈치랑 손목 사이에 있는 이 근육들이 전완근입니다. 전완근인데 이 손바닥 쪽에 있는 근육들이 있고 손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있죠. 손등 쪽에 있는 근육들이 주로 하는 일은 손목을 이렇게 올리거나 손가락을 이렇게 쫙 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바닥 쪽에 있는 전완근들이 하는 일은 손목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 주먹을 꽉 쥐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는 것들이 전완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들은 이제 신전근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굴곡근이라고 합니다. 신전이란 거는 이렇게 펴는 거, 손목을 펴는 것도 손목 신전, 팔을 펴는 것도 팔 신전, 뭐 무릎 구부리는 거는 굴곡, 펴는 거는 신전이죠. 그래서 신전을 담당하는 근육들, 굴곡을 담당하는 근육들, 얘네들이 이제 전완근인데, 그 테니스 엘보랑 골프 엘보가 아픈 부위가 어디냐면, 테니스 엘보는 요렇게 손 등 쪽을 이렇게 봤을 때 이 바깥쪽, 이 위쪽 바깥쪽이 테니스 엘보가 있는 쪽이고, 우리 안쪽 여기가 이제 골프 엘보가 있는 쪽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은 주로 뭐냐면은 힘줄이 있는 부위예요. 힘줄이란 거는 근육이 이렇게 수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딘가는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뼈에 붙어서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내 몸을 움직이는 건데, 그 붙는 자리, 시작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전완근들이 시작하는 부위, 시작하는 힘줄이 붙어 있는 부위가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 굴곡근들이 이렇게 할 때 쓰는 그 근육들이 여기서 붙어 있는 거예요. 안쪽이에요, 안쪽. 여기가 골프 엘보, 바깥쪽, 이거는 이렇게 올릴 때 쓰는 근육들. 이게 바깥쪽 테니스 엘보예요. 그러면은 테니스를 쳐야 테니스 엘보가 생기고, 골프를 쳐야 골프 엘보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도 이 바깥쪽 테니스 엘보 쪽, 이쪽에 그런 통증들이 훨씬 많이 생겨요. 이쪽보다는 바깥쪽이 좀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려나요? 여기 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들이 있는 거고, 여기 뼈에 이렇게 붙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 테니스 엘보. 그리고 안쪽에 이 새끼손가락 쪽, 요 안쪽에 있는 것들, 여기서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골프 엘보의 힘줄들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 별명이 골프 엘보이고 테니스 엘보일 뿐이지, 뭐 이것 때문에 골프 때문에 꼭 이게 생기고 뭐 테니스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건 아니고, 주로 이걸 많이 했을 때 생기는 것이 바깥쪽, 요걸 많이 했을 때 생기는 것이 안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엘보는 외상과염이라고도 불러요. 예전에는 외상과염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왜 외상과염이라고 부르냐면은 아까 다시 그림으로 넘어가면은 요 뼈 있는 데 있죠. 이 팔뼈의 이 바깥쪽을 외상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안쪽을 내상과라고 불러요. 뼈의 그 부위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쪽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외상과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은 힘줄염인데 뼈에는 염증이 생긴 건 아니죠. 약간 예전에 쓰던 용어인데 요즘에도 외상과염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외상과염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 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신전근 그룹, 얘네들은 근육들이 여러 개가 몰려 있어요. 다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신전근 그룹에 힘줄에 염증이 생겼다. 그래서 힘줄염 또는 뭐 건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염증인데 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좀 퇴행성 파열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열까지도 올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테니스 엘보고요. 골프 엘보는 그냥 딱 반대쪽이겠죠. 안쪽에 내상과염이고, 그리고 이렇게 굴곡근 그룹이 있는 그 힘줄에 염증, 건염, 그리고 이게 진행하면은 또 퇴행성으로 파열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염증이 온 건지 아니면은 파열이 온 건지, 엘보가 생기는 게 염증인가요, 파열인가요?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다들 염증으로 생깁니다. 염증으로 생겼다가, 그리고 뭐 또 치료를 잘 하고 약도 먹고 뭐 이렇게 쓰는 것들도 좀 조심하고 이러면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사용량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좀 잘 조절하면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염증 단계에서는 그래도 치료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은데 이게 점점 진행이 돼서 파열이 됐다라고 하면은 한번 파열된 것들은 좀 회복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얘네들은 서서히 진행이 된 것들이잖아요. 힘줄도 그렇고 인대도 그렇고 뭐 근육도 그렇고 파열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외상성으로 빡 다쳐가지고 뭐 인대 같은 것들도 확 꺾여가지고 인대가 다쳤다, 뭐 힘줄도 쾅 부딪혀가지고 힘줄이 약간 손상이 왔다, 파열됐다, 이런 것들은 잘 고정해주고 가만히 놔두고 뭐 재생 목적의 그런 치료들, 그런 것들을 해주면은 회복이 잘 되는데 이런 퇴행성으로 서서히 진행된 그런 파열들은 좀 잘 안 돼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주사도 열심히 하고 막 여러 가지 적극적인 치료들을 해야지 좀 낫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회복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기간도 좀 오래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다시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 전완근 시작하는, 여긴 테니스 엘보 쪽이죠. 시작하는 쪽에 힘줄이 원래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시뻘겋게 이렇게 부어 올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염증이 생겨 있는 단계. 요거는 깔아앉으면 좋아진다. 하지만 여기서 방치하고 더 쓰고 막 그러다 보면은 이게 염증에서 그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파열이 생기는 거죠. 찢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퇴행성 파열이 온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더 진행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초음파 사진인데, 초음파로 보셨을 때 이분은 양쪽이 다 아프다고 하신 분이에요. 오른쪽도 아프고 왼쪽도 아파요 라고 하셨고, 골프를 정말 많이 치고 다른 것들도 막 골프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또 뭐 한다 그러셨더라. 자전거도 타고 웨이트 그 헬스장도 다니고 뭐 이것저것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아픈데도 참고 막 주사 맞아가면서 약 먹어가면서 했다라고 하셨는데, 좋아지는 듯 하다가 잘 계속 아프고 그래가지고 잘 안 낫고 그랬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초음파를 보면은 이게 이제 뼈고요. 요게 또 뼈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 이렇게 관절이 있는 거고, 힘줄은 뭐냐? 여기 있는 게 힘줄이에요.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결이 보이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들. 요게 이제 힘줄인데, 요 힘줄이 이렇게 조금 부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요것보다는 조금 더 얇으면서 결이 예쁘게 잘 보이는 거고, 이렇게 시커멓게 돼 있는 것들, 여기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부어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테니스 엘보 힘줄염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왼쪽, 더 아프다고 했던 왼쪽인데 여기는 뭔가 좀 다르죠. 여기서 그나마 보이던 이런 이렇게 막 고무줄 엄청 100개씩 지나가고 있는 그런 결 같은 것들이 되게 흐리멍텅하게 잘 안 보이고 더 부어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하얀 것들도 보이면서 좀 이 결이 안 보이는 파열이 생긴 그런 부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더 심각하다라는 거고,
실제로 통증도 왼쪽이 더 아프다고 했었어요. 요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제 퇴행성 파열, 요거는 염증입니다. 둘 다 뭐 테니스 엘보로 부를 수 있는 건데 단계는 여기가 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카무사리님이 안녕하세요. 제가 테니스를 요새 많이 쳐서 팔이 아픈데요. 테니스 엘보에 스테로이드 주사 맞아도 되나요? 네, 맞아도 됩니다. 맞아도 되는데, 뭐 스테로이드 맞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는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맞다 보면은 뭐 부작용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뭐 힘줄 자체를 좀 약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막 스테로이드 주사가 막 다른 데로 새 나가가지고 지방층까지도 가면 이 지방을 조금 녹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 이 피부 쪽에 이렇게 약간 변색 같은 것들도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아프고 진짜 막 어쩔 수 없을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수들도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 맞기도 해요. 하지만 반복적으로는 잘 안 한다라는 거.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TV님이 그 취미로 격투기를 하고 있어요. 한 달 전부터 팔꿈치 뒤가 아프고 팔을 쭉 펼 때 아픕니다. 이것도 엘보 증상인가요? 뭐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이런 것들의 증상이냐라고 하셨는데, 팔꿈치 이제 뒤쪽이 아프다. 우리 골프 엘보는 이 안쪽이 좀 아프고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이 아프다 그랬잖아요. 요 뒤가 아프다. 뭐 정확하게 뒤에 어느 쪽인지는 이것만 봐서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팔을 딱 폈을 때 아프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팔꿈치에는 아픈 게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 뒤에 그 관절들이 있거든요. 관절들이 있고 이 우리 전완근에 있는 요골과 척골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팔뼈 상완골이 있습니다. 그 얘네들이 만나는 그 관절들이 있는데, 얘가 척골이 좀 약간 요렇게 갈고리처럼 생겨 있어요. 그 갈고리가 생겨 있는 거 이 상완골이랑 만나면서 이렇게 쾅 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게 뭐 이런 예를 들어 격투기 같은 것들 뭐 하시다 보면은 뭐 유도도 그렇고 뭐 주짓수도 그렇고 막 팔이 이렇게 쾅쾅 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충돌들이 생기면서 여기 염증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또는 너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 그 척골에 요 갈고리 모양 여기에 약간 뼈 조각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피로골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아픈 것들도 그렇게 막 이상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요거는 병원 가셔가지고 한번 진료받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는 것들은 뭐 주사를 치료할 수도 있고 약 먹을 수도 있고, 뼈 조각이 좀 심하게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병원을 가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쿠마모님께서 팔꿈치에 맞는 주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전부 스테로이드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사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도 있고, 뭐 흔히 아는 DNA 주사, 또 뭐 콜라겐 주사라든지 뭐 프롤로 주사라고 하는 인대 강화 주사라든지 뭐 신경 차단 주사 방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부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니에요. 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원인, 엘보가 오늘 원인이 뭘까? 아까부터 쭉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엘보가 오는 원인은 과사용이에요. 많이 써서 그렇다. 사용량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과사용 손상, 우리가 오버유즈 인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아프다라고 아시면 되고, 그럼 뭘 많이 써서 아픈가? 전완근이죠. 요거 신전근, 굴곡근 이런 것들 구부리는 거, 잡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해서 생기는 겁니다. 언제? 뭐 운동을 하시는 것들, 지금 저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게 헬스장에서 이제 웨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바벨을 들기도 하고 덤벨을 들기도 하고, 또는 기구 잡고 막 이렇게 막 당기는 것들, 뭐 턱걸이 할 때 잡고 이렇게 매달려 올라가는 것들, 그리고 하체를 할 때도 뭔가 잡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잡고 막 힘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내 전완근 얘네들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쓰다 보면은 점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때문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의외로 이런 자전거, 사이클 이런 거 탈 때도 잡아야 되잖아요. 사이클을 탈 자전거를 타려면은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핸들을 잡고 숙이고 체중을 이렇게 버텨주면서 꽉 잡고 하다 보니까 요 이게 골프 엘보, 얘네들은 이제 사이클리스트 엘보라고 하죠. 사이클리스트 엘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아픈 부위는 똑같아요.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 있는 그런 부위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아플 수 있고, 뭐 헬스, 골프, 테니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탁구, 배드민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하다 보면은 아플 수 있는 거고, 일상생활에서 뭐 이 가정 주부님들도 아플 수 있거든요. 가정 주부님들은 뭐예요? 이거 막 걸레질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청소도 하고 이 짜는 거 뭐 이 걸레 짜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뭐 병따개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 뭔가 뚜껑을 딸라 그래도 아파서 못 따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만큼 요런 일상생활에서 오는 것들도 있고 또 직업상 뭐 내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 마우스를 많이 잡는다. 이것도 컴퓨터를 할 때도 손을 이렇게 들어서 손가락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마우스 할 때도 이렇게 손이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것들 때문에 이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서 뭐 요즘에는 마우스도 이렇게 손목 통증 때문에 마우스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지만 팔꿈치 통증들 때문에도 마우스를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 내 손목에 힘이 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마우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서 작업이라든지 컴퓨터 작업 이런 뭐 마우스 이런 일상생활에 의해서도 엘보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내가 가진 근육의 힘보다 그냥 많은 힘이 필요한 동작들을 너무 많이 한 거죠. 내가 가진 근력의 힘은 한 50점 정도인데 60점, 70점이 필요한 것들을 좀 계속 반복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가끔씩 그냥 갑자기 그냥 무거운 걸 많이 이렇게 옮겼어요. 무거운 걸 많이 들고 옮겼다가 통증이 생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 우리가 손목의 움직임은 신전, 굴곡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전완근은 이렇게 회외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회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동작들을 뭔가 해부학적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이런 각도를 벗어나서 이상한 동작으로 좀 많이 했다. 일정 횟수 이상 반복했다. 그럴 때도 이런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계속 반복해서 뭔가 쿵쿵 하는 충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 번 누적이 되다 보면은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엘보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를 하는 것들은 또 안 쓰면 된다. 이게 이제 제일 쉬운 치료예요. 손 쓰지 마세요. 손목 쓰지 마세요. 이게 사실 병원 안 오고도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목 손을 안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운동하는 것들, 그리고 내 취미생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아쉽지만 많이 아플 때는 당분간은 안 하시는 게 좋죠. 뭐 그게 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주가 될 수도 있고 뭐 한 달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치료하는 동안에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가 되게 잘 안 낫는다 그랬잖아요. 안 낫고 이게 한 3개월 정도 기준을 보거든요. 3개월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꽤 오래 갑니다. 1년 이상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예를 들어 테니스를 친다. 테니스를 칠 때 팔꿈치가 아팠어요. 팔꿈치가 아픈 게 조금 약 먹고 좀 괜찮아졌다고 해서 다시 치라는 게 아니고 통증이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사용량, 운동,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자제를 하시라는 거고 그런 사용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고정을 하는 거죠. 고정을 하는 것들이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런 보호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착용하시는 것들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브레이스가 이 보호대가 이렇게 있는 건데 얘네들을 착용을 해주면은 이 전완근 힘줄들을 조금 보호를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호를 해주는 거냐면은 요 안쪽에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 튀어나온 게 어디로 가게 착용하냐면은
이렇게 힘줄이 있는 곳 여기다가 딱 대요.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감싸가지고 딱 고정을 해놓으면은 손목을 이렇게 신전하는 거, 굴곡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에 이제 힘이 딱 전달이 되겠죠. 왜냐하면 근육이 여기서 빵 수축을 하면은 여기서 탕 당겨지는 힘이 가는데 그거를 여기서 한번 딱 걸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딱 보호대를 착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업상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골프를 치는 사람도 아니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직업 때문에 손을 너무 많이 써야 돼서 아프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호대 같은 것들을 착용하시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질문이 또 있는데 오영도님이 따로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데도 엘보가 올 수 있는지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거죠. 운동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엘보가 올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손은 쓴단 말이에요. 손을 쓰고 특히 이 신전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들어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일상생활에서 뭐 그냥 우리가 장 보러 가서 무거운 것들을 사서 비닐에 담아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손을 생각보다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요즘에 그 근육에 힘이 좀 빠져 있다, 근력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나는 근력이 떨어진 것들을 잘 몰랐는데 그거를 그대로 두고 계속 뭐 일상생활 하는 것들 뭐 집안일을 하거나 또는 장 봐서 뭘 들고 오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통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이 정도로 통증이 생기는 것들은 막 아까 얘기했던 염증이라든지 그 파열이라든지 둘 중에 뭘까라고 하면 파열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염증 단계일 수 있어서 요거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아마 좋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송하연님께서 처음에는 운동을 하거나 팔꿈치 바깥쪽을 누르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고 테니스 엘보 진단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을 거쳤는데 재발이 쉽다고는 하셨지만 정말 이렇게 증상이 빨리 재발될 줄 몰랐어요. 원래 테니스 엘보가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좀 유명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이런 걸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낫고 재발도 많이 합니다. 재발도 많이 해서 고치는 그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내가 치료를 받기 전에 통증이 뭐 예를 들어 10점이었다. 10점인 게 뭐 7점, 5점, 3점, 2점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았나 보다라고 하고 다시 좀 이렇게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뭐 일상생활 하고도 할 수도 있고 손을 좀 다시 사용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2점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10점으로 재발되는 게 테니스 엘보 이런 것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치료가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고금류님께서 테니스 엘보 치료는 열심히 받고 있는데 아직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움직일 때 여전히 불편하기도 하고요. 2주차에 주치 있게 말씀드렸더니 당연하다고 아직 테니스 엘보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그럼 효과는 보통 언제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너무 다르죠.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이거를 얼마나 이게 키워진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했느냐 이런 것들에 좀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게 그냥 염증 수준이 아니고 퇴행성 파열에 와 있는 수준이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치료받는 기간도 조금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은 힘줄이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회복을 하기 위한 그런 치료, 재생 목적의 치료들을 했을 때 곧바로 재생이 되는 것들도 아니고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사용량을 딱 줄여놓고 치료 그냥 하는 것들 충분히 따라서 하시고 증상 변화를 점점 줄어드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통증 완화 정도에 따라서 주치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치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뭐 아직 2주니까 2주 차면은 뭐 2주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곧바로 확 줄어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 쓰면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안 씁니까? 손을. 특히 내가 오른쪽에 엘보가 왔다. 근데 나는 오른손잡이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오른손을 뭐 안 쓸 수도 없고 왼손으로만 사람이 살 수도 없는데 이게 안 쓰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량과 치료량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사용량을 한 5만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6과 7만큼의 더 사용량보다 더 많은 치료량을 가져가면서 이걸 눌러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의 좀 전체적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치료하는 방법들, 수술 빼고 막 거의 대부분의 치료 방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뭐 이제 보호대라든지 아니면은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이 조금 빠져 있긴 한데, 뭐 물리치료 같은 것들, 뭐 열치료, 우리 흔히 하는 열치료, 전기치료 같은 것들, 뭐 초음파 치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통증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약 먹는 거, 진통소염제도,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막 너무 길게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단계에서는 약도 같이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칭 같은 것들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체해 충격파도 테니스 엘보의 되게 좋은 치료 중에 하나예요. 체해 충격파는 예전에는 그 결석, 요로결석 이런 것들 돌 깨는 데 쓰던 치료인데 이게 근골격계에 적용을 하게 됐죠. 적용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체해 충격파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준 게, 최초로 인정해준 두 부위가 뭐냐면은 테니스 엘보 치료하는 거랑 발바닥 족저근막염 치료해 주는데 이제 처음으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만큼 체해 충격파가 테니스 엘보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인정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격파 하는 것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테이핑, 테이핑도 약간 보호대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런 이 근육들을 도와주는 느낌으로, 보호해주는 느낌으로 해주는 게 이제 테이핑이 되겠고, 그리고 주사 치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사용량보다 사용량은 뭐 하나도 안 줄일 수는 없겠죠. 사용량을 줄여놓고 그거보다 더 많은 치료량을 막 때려 부어서 10점이던 치료를, 10점이던 통증을 막 7, 6, 5, 4, 3, 2, 1, 빵 이렇게 0점이 될 때까지 치료를 하는 게 테니스 엘보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스트레칭은 그냥 요거 테니스 엘보면은 요거죠. 요렇게 하는 것들, 손목을 이렇게 내리는데 요렇게 잡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 이 그림에도 보면은 손 등을 이렇게 잡고 누르고 있죠. 이렇게 쭉 스트레칭 하는 것들, 늘어나게끔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아마 쭉 당기는 느낌이 들 거예요. 요런 것들을 해주는 거. 골프 엘보의 스트레칭은 뭐냐? 반대쪽으로 요렇게 하는 것들, 요렇게 해서 이 손바닥 쪽에 있는 근육들 요렇게 가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좀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 나도록 이렇게 쭉 내려주는 거, 요게 스트레칭입니다. 골프 엘보 안쪽이 아프다 요거고요, 바깥쪽이 아프다 요거예요. 요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고, 요거는 병원 안 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뺏겨도 되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치료. 그리고 뭐 몇 번 해야 돼요 라고 하시면은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이 생각날 때마다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뭐 한 5초 정도 하는 것들 뭐 10번 반복을 한다, 그런 것들을 생각날 때마다 많이 해주시면 되는데, 좀 더 적응이 되면은 한 10초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뭐 15초 20초 가셔도 되고, 횟수도 점점 늘려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좀 생각해 줄게, 이 근육과 힘줄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제 온도를 올리는 거죠. 온도를 올린다 하는 거는 뭐 집에서 뜨끈뜨끈한 수건을 여기서부터 요렇게 덮어놓고 좀 이렇게 한 10분, 15분 정도 해놓고 열이 올라간 상태,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더 좋습니다. 그럼 그게 너무 귀찮으면은, 뭐 내가 목욕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목욕하시면서 집에 욕실에서 물 받아놓고 목욕하면서 이렇게 뜨끈뜨끈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또 내가 사우나 가는 걸 즐긴다 그러면 사우나 가서도 이렇게 쭉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시는 것들도 좋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테이핑은 아까 얘기했죠. 근육들을 도와주는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완근의 주행을 따라서 이게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테이핑을 하는 거고, 보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유발되는 근육,
바깥쪽이면 이 신전근 근육들을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안쪽 굴곡근이면은 이 굴곡근 쪽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맞으면은 떼버리면 되죠. 뭐 떼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좀 단점은 약간 귀찮다. 내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를 좀 너무 하다 보면은 피부 트러블이 좀 생기기도 하고, 뭐 아예 처음 붙였는데 바로 피부에서 뭐가 일어나더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조금 단점은 있긴 해요. 그래서 테이핑을 어떻게 해주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색깔을 저희가 이제 구분해 드리려고 이렇게 다른 색깔 테이핑을 준비를 한 건데, 이렇게 길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짧게, 더 짧게 이렇게 3개 정도 준비를 하셔서 테니스 엘보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테니스 엘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손목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요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이를 준비한 다음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붙여줘서 이 주행이 보통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붙이고, 그 다음 거는 같은 것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이런 테이핑을 하나 좀 해주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얘랑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르게 여기서부터 붙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완근들 근육들을 이제 도와준다라는 그런 게 테니스 엘보의 테이핑이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신전근의 주행을 따라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회전하는 근육들도 같이 잡아주면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여기도 보완해주는 방법들도 있고, 테이핑은 스타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물론 이것만 하는 것들은 아닌데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골프 엘보 테이핑 보일게요. 이거는 이제 아까 테니스 엘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반대쪽 이 바닥 쪽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여기 안쪽에서 시작을 하겠죠. 안쪽에서 이제 이 뼈 만져지는 곳 더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행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얘는 조금 더 위에서 비슷한 위치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돌려서 감아서 이렇게 붙여주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얘네는 얘랑 주행 방향을 조금 다르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테이핑, 요거를 적용해서 내 불쌍한 지금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이 근육 힘줄들을 내가 좀 더 도와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이제 테이핑입니다. 이런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이제 우리 주사 얘기 들어갈 건데, 주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목적은 뭐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염증을 깔아앉혀 가지고 통증을 잡겠다. 또 하나는 그런 염증도 가라앉히고 또 막 퇴행성으로 변화가 오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걔네들을 좀 회복을 시키겠다. 조직의 회복 목적,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염증 완화에 있어서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는 염증을 딱 깔아앉혀 가지고 통증을 좀 잡아주죠. 그래서 이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로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뭐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비행기 티켓도 다 끊어놓고 지금 골프장도 다 예약돼 있고 친구들이랑 딱 인원 맞춰가지고 가기로 돼 있는데 너무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안 갈 수도 없고는 이제 미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설명을 드리죠. 이런 주사가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긴 한데 뭐 한번 일회성으로 하는 것들은 뭐 부작용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주사를 하면은 통증이 꽤 많이 가라앉을 텐데 그게 계속 가는 건 아니다. 다시 염증이 올라오고 아프실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약도 처방을 해드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조금 이제 부작용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주사를 이 염증 있는 부위에만, 막 힘줄 안에다가 막 너무 깊이 집어넣는 것도 좀 그렇고, 염증 있는 부위에다가 이제 주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다녀오셔가지고 안 아프게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너무 증상이 심하고 뭐 직업상 불편하고 또는 운동선수인데
이게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뭐 훈련도 안 된다,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런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반복적으로 하지 말자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그런 주사를 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고, 스테로이드 종류는 보통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좀 센 것도 있고 순한 것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주치의가 좀 그 상황에 맞게 주사를 정해서 하는 거죠. 그 외에는 DNA 주사라고 하는 조직 회복 목적의 주사, 콜라겐 주사도 약간 그런 힘줄들 약간 파열되고 이랬을 때 좀 붙여주겠다라는 목적의 주사가 되겠죠. 그리고 인대 강화 주사라고 하는 이제 프롤로 세라피라고 하는 건데, 얘도 이름은 인대 강화인데 힘줄 강화들도 다 되는 거죠. 포도당 주사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주사를 하는 것들이, 길게 봐서 하는 것들은 약간 요런 주사들, 그리고 요런 것들까지 다 했는데 안 낫는다라고 하면은 PRP라는 주사가 있습니다. 자가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 요거죠. 내 피를 뽑아가지고 성장인자만 가득한 그 혈소판 농축돼 있는 것들을 뽑아서 다시 내 조직에다가 주사를 하는 건데, 요거 예전에 제가 그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도 요즘 이거를 많이 한다 그랬죠. 요거를 지금 할 수 있는 부위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나라에서 이제 인정을 해준 부위가 몇 군데 안 되는데, 그 중에 딱 대표적인 거 두 군데가 팔꿈치 그리고 무릎 퇴행성 관절염 두 군데예요. 그래서 팔꿈치에는 요거 주사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주사의 장점은 이제 재생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 단점은 많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는 병원들도 있고 안 하는 병원들도 있을 텐데, 내가 해도 안 낫네라고 했을 때 써볼 수 있는 방법 옵션 중에 약간 주사 치료 중에서 약간 제일 끝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주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고 또 바로 좋아지진 않죠. 또 좀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계속 치료를 해야겠죠. 요런 주사들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사 치료가 되겠고, 그래서 왜 잘 안 낫나요? 아까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했죠. 너무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용량을 조절하는 게 어렵습니다라는 거죠. 이게 팔꿈치가 아픈 건데, 사실 범위는 여기에요, 여기. 손목, 손 쓰는 것들, 이런 거기 때문에, 팔꿈치가 아픈데 손에다가 이렇게 보호대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이 손 쓰는 것들을 제한을 해야 되는데,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아픈데 안 쓸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낫는다. 그리고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심하다가 재발한다.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치료를 하면서 약도 먹으면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와 너무 좋아 이러면서 나 이제 다시 테니스 쳐도 돼, 다시 골프 쳐도 돼 했는데 다시 싹 올라가는 거, 이게 되게 흔합니다. 그러면은 또 안 해야지, 그리고 좀 살만하니까 또 썼다가 확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보통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눌렀을 때 하나도 안 아프고 이렇게 확 올려서 저항을 줘보라고 하죠. 이렇게 힘을 막 줬을 때, 서로 이렇게 밀면서 힘을 줬을 때 여기가 안 아프다, 눌러도 안 아프고 이렇게도 안 아프다, 그렇게 됐을 때가 이제 치료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며칠 가야 되겠고, 그리고 약 먹고 안 아픈 거는 단호한 게 아닐 수 있죠. 약은 통증을 좀 가라앉혀 주기 때문에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이거를 힘을 도 줘보고 눌러도 봤는데 안 아프다, 그게 이제 나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원인이 뭐였냐, 뭐 너무 많은 골프를 쳤다, 너무 많이 테니스를 쳤다, 이런 것들일 수 있는데, 그거를 다시 했더니 분명히 다 나았었는데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면서 다시 이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뭔가 저는 보통 이게 근력의 문제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 근력이 그 정도의 사용량을 감당할 수 있는 근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일단 그거는 끊고 근력을 키워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재활이 되겠죠. 재활, 근력 강화 이런 것들.
뭐 전완근 아까 얘기했던 신전근, 굴곡근 이런 것들을 근력을 키워주는 거고 뭐 재활 개념으로 안전한 근력 강화를 하는 것들이 조금 재미는 없긴 해요. 그렇지만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신장성 근력 강화라는 거는 근육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라는 거고 강도는 약한 강도부터 좀 할 거고요. 그런 재활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질문 조금만 다시 볼게요.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예방 운동 방법 부탁드려요. 운동 사진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예. 운동 방법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저희가 동영상을 볼 텐데 되게 별거 없습니다. 간단한데 저게 뭐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오영도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근데 진통소염제를 1개월 복용해도 통증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계속 약 복용 개월을 늘려야 되나요? 1개월 되게 애매합니다. 1개월이면은 너무 오래 먹으면은 막 이 진통소염제가 속도 막 쓰리고 막 위장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조금 좀 더 유지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 진통소염제 중에서도 이 좀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은 그런 진통소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조금 바꿔서 장기 복용해보는 것들도 있고, 근데 약 먹어가지고 지금 통증 변화가 계속 없는 상태다라고 하시면은, 그거는, 좀 더 치료를 뭐 단순 약 먹는 거 말고도 제가 아까 쭉 나열했던 그런 치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긴 하네요. 그리고 포도님께서 혹시 엘보가 심해지면 손이 저리기도 하나요? 뭐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은데 없는 얘기도 아니죠. 그리고 뭐 이 안쪽에 있는 내측에는 이 척측신경이라 그래서 요렇게 가는 요 새끼손가락 쪽 저림을 담당하는 신경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힘줄 근육 있는 데가 좀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은 신경들도 이렇게 좀 눌리면서 손이 저리기도 하고 또는 아까 엘보는 주로 이 손목을 움직이는 거라 했잖아요. 손목 움직이는 것들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우리 흔히 아는 손목 터널 증후군 생기는 요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손저리면은 사실 목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 가셔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있고 이 밴드를 이용한 운동도 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죠. 올리고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올리고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올려서 올리는 걸 근데 막 우리 치료 선생님은 되게 방정맞게 팍 올렸잖아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이렇게 올리고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 그거를 내가 좀 더 조심스럽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올릴 때는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이걸 잡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릴 때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얘를 빼고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죠.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면 보세요. 이 근육이 이렇게 힘은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해주는 겁니다. 밴드도 마찬가지. 올릴 때 같이 이렇게 올려주고 버티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힘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내 근육은 이렇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신전근 그룹 운동이고 굴곡근은 뭐겠어요? 반대겠죠. 반대로 이렇게 올리고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 올리는 것도 이렇게 도와줘서 올린 상태에서 잡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받쳐놓고 하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가 천천히 버티면서 내려오는 겁니다. 올렸다가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 여기를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전완근, 굴곡근. 밴드도 마찬가지겠죠. 올려서 천천히 내려오기. 밴드 강도 색깔 바꿔가면서 좀 더 올리시면 되고 바벨도 덤벨도 요거 낮은 강도부터 낮은 무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캐틀벨로 운동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캐틀벨 굉장히 좋은 전신 운동인데 무거운 거 쫙 잡고 이렇게 들어 올리잖아요. 이거 하다가 이제 엘보 나가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팔꿈치가 아픈데 왜 아프지?
하면 캐틀벨 하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 좀 잘 유심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랑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것도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야구방망이를 잡고 하고 있는 건데 이 수피네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서 요렇게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가는 운동이에요. 요렇게 돌려놓고 또 버티면서 이렇게 손바닥이 바닥으로 가게 이렇게 드는 거죠. 요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당겨서 천천히 버티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잡고 버티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했으면은 반대쪽 방향이 있겠죠. 이거는 회내근이라고 해서 이거는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천천히. 요거를 하는 운동이니까 여기서 버티면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이것도 밴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버티면서 천천히 가는 것들. 여기가 이제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 돌리는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이제 회내근 운동. 이런 것들이 재활 운동인데 되게 재미없게 생겼죠. 별로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시면은 근력이 안전한 방향으로 키워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준비한 건 제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운동할 때 아령 무게는 어느 정도 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마다 근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강도부터 하시는 게 맞는데 진짜 저강도를 할 수 있는 건 뭐 300g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또는 뭐 500ml짜리 우리 물통 생수통 그런 것들 잡고 하셔도 됩니다. 그거 했는데 전혀 아무 느낌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1kg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시면 됩니다. 저강도부터 하십시오. 그게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내용 다 말씀드렸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프, 테니스 그 외 여러 운동 통증 없이 즐기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